네, 안녕하세요. FAT 1급 두 번째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고요. 이번 회차는 57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업로드해드린 자료 중에서 57의 실기 응용 프로그램을 일단 바로 설치를 좀 해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래서 설치 버튼 누르시고 예. 감독관 확인 번호는 문제지 보시면 맨 앞장에다가 적어드렸어요. X, B, E 적어주시고 그리고 시작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실행을 해 놓고 됐죠? 자, 내려놓고요. 이제 문제를 보시고 객관식 문제부터 쭉 풀면서 60분 안에 문제를 같이 마무리를 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가에 들어간 회계 처리로 차변은 무엇입니까? 요거요.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회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 회수 가능성이 없어서 대손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손이요? 충당금이 얼마나 있나요? 충당금은 60이 있습니다. 그럼 충당금 60이 있는데 대손 처리는 100을 해야 되니까 충당금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삼각비를 써야 돼요. 저 충당금은 60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삼각비를 처리해서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100만 원만큼 대손 처리를 둘 다 써야 되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대손 처리할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22년도 기말에 부채가 이렇게 있대요. 비유동 부채가 뭐냐? 비유동 부채는 기본적으로 장기성 부채잖아. 미지급 비용은 아무 말 없으면 단기죠. 매입 채무는 무조건 단기죠. 장기 차입금 비유동이죠. 3년 만기 자체 3년이잖아. 장기죠. 그럼 비유동 부채는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답은 4번. 자, 3번 문제.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원가가 얼마입니까? 100주를 12,000원 주고 사는 거지 액면가액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 자, 120만 원 주고 사는데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해요. 별도로 처리해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취득 원가는 그냥 얼마 하시면 돼요. 120만 원 하면 끝나는 거죠. 대신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됐네요. 자, 네 번째 문제. 유형자산 중에 토지가 장부가액으로 2억인데 2억에 처분했대. 그리고 어음받았대. 아래와 같이. 근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분개했다면 토지가 처분됐어. 2억짜리가. 근데 차변에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받으러음을 걸어놔 버렸네. 이런 무식한. 받으러음은 언제 잡죠? 얘가 매출일 때 잡는 거죠. 얘는 받으러음을 걸면 안 되죠. 뭐가 와야 되지? 미수금을 와야 되는데. 그러면 수정하는 분개를 했을 때 뭐가 되니? 받으러음을 죽이고 미수금 잡으면 되죠. 그럼 받으러음이 대변에 와야죠. 그리고 차변에 뭐가 와요? 미수금이 와야 되지 않나? 그럼 답은 2번으로 분개를 재수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분개했거든. 이 분개를 원래 해야 되는 계정으로 정확한 답으로 만들려면 받으러움을 제거하면 되잖아. 그리고 미수금으로 잡으면 되지 않니? 이 얘기죠. 처음부터 미수금을 잡았다면 퍼펙트하고. 근데 얘는 이미 그렇게 했다 그랬으니까. 자, 5번입니다.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을 이번 연도에 돈으로 받으면 현금은 들어왔는데 대변에 뭘 거냐? 외상 매출금은 이미 회수 처리해놨고 우리는 충당금으로 그냥 다시 돈이 들어오는 식으로 충당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전년도 대손 처리를 단기에 회수 처리하는 회계 처리에 반영하죠. 답은 3번. 항상 전기 대손 처리를 당해 연도에 회수하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 대변에 걸고 돈은 들어오는 거예요. 자, 6번 문제. 매출 총이익을 구하시오. 매출 총이익은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는 건데 매출 원가를 나보고 구하라는 거죠. 기초가 250, 단기 매입이 275만 원. 거기서 기말상품을 빼면 매출 원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쵸? 해볼까요? 250만 원에다가 275만 원의 매입액을 더하고 그중에 기말이 빠지면 나머지가 매출원가란 얘기죠. 매출원가는 37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600만 원에서 375만 원을 나눈 금액이 얼마입니까? 225만 원입니다. 225만 원이 무엇입니까? 매출 총이익입니다. 답은
4번이지요. 이렇게 구하는 문제. 자, 7번 업무일지와 관련해서 차변에 들어갈 말이 뭐냐요? 가하고 나에 들어가는 거. 지금 이재민에게 지원을 했대. 이거 뭐지? 기부금. 직원들이 체육했대. 그러면은 복리후생비. 그러면 답은 2번인데요. 그쵸? 뭐죠? 이렇게까지 쉽게 나오는 이유가 뭐죠? 쉽지 않아 사실? FAT 1급이 너무 쉬워졌어. 그 실무 수행이 뭐 객관식이 15문장에서 10문항으로 줄어든 것도 있고 실무 문제가 조금 더 평가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8번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전자는 공인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뭐 정보 통신망으로 발급한다. 서면으로 하지 않는다. 종이로 안 한다. 이 얘기죠. 전자세금 계산서의 의무 발급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만 이게 틀렸다는 얘기지.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의무. 개인 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있죠. 이게 매년 달라져요. 그러니까 매년 달라지는 공급가액까지는 뭐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연 전송하면 가산세 부과되고요. 언제까지 전송합니까? 다음 날까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네, 이 정도. 틀린 설명은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것을 모두 다 골라보래요. 미가공은 면세, 고속철도 과세, 화물운송 과세,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면세, 수돗물 면세, 가라마. 답은 4번. 이렇게. 이거는 면세를 외워야지 할 수 있는 것. 자, 10번 문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한다. 2기 확정 기간에 공급가액이다. 과표를 구하시오. 과세표준은 부가세가 10%가 부과되기 위한 기준금액이죠. 수출은 당연히 과표고요. 국내 매출도 과표고요. 공장을 처분해가지고 받는 돈이 4천인데 이 중에 토지 것도 있고 건물도 있대. 그러면 4천 중에 토지는 면세니까 얘만 과세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2천, 5천, 7천에다가 3천을 더하면 답은 1억만 과세하고요. 얘는 면세고요. 과세, 면세. 과세 표준은 과세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니까. 건물은 과세하는데 토지는 과세를 못하죠. 토지는 면세라서. 답은 1억. 자, 10번까지 풀었고요. 지금 시간은 10분이 안 됐어요. 이게 일단 57회 기출문제는 문제 난이도가 객관식이 일단 낮았어. 자, 이제 지금부터 실무 수행 문제를 입력하고 또 마지막에 평가 문제 풀어보고 연결해서 볼게요. 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회사 등록을 수정하래요. 지금 우리 회사가 전진바스거든요. 우리 회사가 전진바스인데요.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 중에서 대표자가 변경돼서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재교부 받았대요. 대표자가 바뀌었으니까 대표자도 바뀌었고 주민번호도 바뀌었고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이 바뀐 게 2개 정도 있겠다. 대표자와 관련된 변경사항.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수정하래요. 회사 등록 열어주시고 전진바스 오른쪽에 일단 첫 번째 이 영식이 바뀌었네. 그치? 전 영율로 바뀌었고요. 주민번호도 바뀌었죠? 710101 1234569 두 개만 바꾸면 되겠는데요. 끝. 정말 끝. 다시 2번 문제. 거래처별 초기월 들어가서 잘못된 거 수정하래요. 장기 대여금에 대한 계정들을 수정하래요. 가봅시다. 아이고. 이거 아니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장기 대여금. 자,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대한마켓 250, 한국충판 350, 그 다음에 이제 햇살유통하고 햇살유통 200, 담배물류 400. 자, 다 넣었고요. 여기서 차대가 맞는지 1200, 1200 맞죠? 차액이 사라졌으니까. 뭐야? 넣으면 돼. 그러면 나중에 장부 줘야 하는 문제에서 뭔가 이랑 관련된 문제로 만들어서 물어보겠죠. 이게 제대로 들어갔다면 맞을 거고요. 자, 이제 전표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1번 3만 원을 초과했대. 10만 원짜리 영수증. 직원 야유회 음료를 구입했고요. 미수치 가산세 2개 넣고 전표 넣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 만들고 봅시다. 8월 1일자 일반 전표 돈 나간 거 비용 처리 먼저 하고요. 직원들이 먹었으니까 뭐 복리지 뭐. 대변에 현금 줬어? 현금. 뭐 어렵나?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이거 직원들에게 음료수 사줄 때 여기 마트 가가지고 10만 원을 결제하더라도 영수증을 몇 장 받으면 돼? 3장 안 되지. 3장이면 3만 원이면 만 원짜리가 부족하니까. 4장을 받아야죠. 3만 원까지는 된다며. 그러면 10만 원짜리 결제할 때 3만 원짜리, 3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4장을 받든지. 이렇게 안 할 거면 뭐 하면 돼? 이게 진짜 결제 금액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심플한 게 뭘까요? 카드 결제하면 되잖아요. 카드 결제하면 일반 영수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0% 인정해 준다고요. 일반 영수증은 정말 마트에서 10만 원을 결제한 건지 12만 원 결제한 건지 만 원만 결제하고 10만 원으로 뻥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 근데 카드는 뻥치는 게 아니잖아. 미치지 않고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해 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영수증 수치명세서 또 만들러 가겠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치? 자, 2022년도입니다. 8월 1일이고요. 고잔마트 이채민 특별시까지 안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대략 느낌 살려서 넣고 금액은 10. 자, 이 회사는 두 개는 미수치지만 내용이 있었으니까 가산세가 안 붙고 얘 가산세 붙고 얘 가산세 붙고 이런 식이죠. 그냥 뭐 됐어요? 자, 그럼 4건이에요. 원 누르면 4건이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한 건뿐이 안 넘어와 있네. 불러오기 버튼 누르셔야 돼. 자,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2건은 명세서 제출 제외. 이 얘기는 가산세 면제. 얘는 가산세 부과 이런 뜻. 자, 다시 나가서 나갈 때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끝났죠? 자, 넘어가요. 두 번째, 일반 거래. 출장비 정산서래. 30만 원이 숙박비, 교통비가 13만 원. 뭐야? 8월 5일. 출장 마치고 돌아와서 정산서를 받았고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았대요. 8월 3일에 회계 처리를 확인해서 거래 자료를 입력하래. 출장비가 지급됐을 때 8월 3일에 출장비를 줬었나 보다. 그러네. 우리 출장비 줄 때 가지급금 걸잖아. 거래처는 김상수 걸어놨어. 그때 얼마 줬는지 봐요. 50 줬죠? 50. 오늘은 그러면 50 중에 45만 원 썼으니까 5만 원 돌려받는다는 뜻이네. 차익이란 얘기. 그치?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 오케이. 자, 오늘은 그럼 며칠이에요? 8월 5일. 대변으로 가지급금을 먼저 반제합시다. 김상수를 먼저 반제를 해놓고요. 50만 원. 차변에 여비교통비는 45만 원을 썼고요. 나머지는 회사가 김상수에게 5만 원을 돌려받았죠. 그럼 여러분 이번 회차의 문제에서 마지막에 평가 문제 풀 때는 여비교통비나 가지급금이랑 관련된 문제를 낼 가능성이 100%지. 그치? 자, 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보증금이 맡기신 금액의 5천이라는 얘기는 돈이 들어왔다는 뜻. 자, 문제. 물품 보관 장소로 우리 회사 여유빌딩 사무실에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보증금 5천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돌려받았대요. 거래자료 입력하래요. 우리 보증금 넣어놨던 거 만기돼서 돌려받았대. 보증금이니까 내가 임차인의 입장인 거잖아. 내가 냈던 임차 보증금을 만기돼서 돌려받은 거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들어온 돈은 5천이고요. 보증금 돌려받은 거죠? 여러분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이에요. 임차보증금이에요. 임대보증금은 내가 임대하는 사람이니까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거고 나는 임차인이니까 빌딩에서 나오면서 보증금 돌려받은 거잖아. 그치? 임차보증금. 거래처는 여유빌딩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거래처는 들어가야 되겠죠? 자, 4번. 10월 5일에 코나상해의 파산으로 단기대여금 1,300 회수 불가. 대손 처리할 때 충당금 잔액 없대요. 충당금이 없대. 자, 그러면 10월 5일자의 회계 처리. 일단 단기대여금 못 받았으니까 일단 포기. 단기대여금 1,300 반제. 근데 충당금이 있으면 썼을 텐데 충당금 없으면 어떻게? 대손 상각비 처리하는데 이때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아니면 기타 대손 상각비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나 기타 대손에 대한 예제가 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예제가 뒤에 평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100%지. 문제 풀면 느껴지죠? 아, 이와 관련된 조회를 하겠구나.
자, 5번 급여 지급 내역인데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자, 문제 보시면 10월 달의 급여를 기업은행 보통예금에서 주었고 기본급이나 수당은 모두 다 급여로 처리하래요. 이게 직원이 많으면 뭐예요? 다 회계팀이고 다 판관비니까. 그러면 큰 금액을 찾아야 돼. 얘하고 얘를 넣으면 토탈 합계가 얼마야? 자, 급여는 600. 근데 공제 합계가 얼마입니까? 요거죠? 예수금이 674, 600원이고요. 보통예금 기업은행으로 나간 돈은 요거죠, 요거. 5925, 350원. 이렇게. 급여 명세서가 있지만 급여 명세서가 우리가 문제 풀 때 엄청난 그 막 무섭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것까지도 없잖아. 그냥 큰 금액들만 찾아서 분계만 마무리해주면 되니까. 날짜만 확인할까? 10월 25일자. 자, 일반 전표 10월 25일자에 여러분 근데 급여가 많아. 그러니까 800번대 급여를 잘 찾으셔야 돼. 600. 급여 줄 때 원천 징수하는 거 예수금 674, 650. 대변에 보통예금인데 에이 잘 안되네. 속상하네요. 5925 350원. 대차 맞는지 확인. 5925 350원. 660이야? 아이 맙소사. 얘가 660이네요. 대충 봤어. 에휴, 대충 볼까요? 죄송해요. 660. 대차를 맞는지 확인하니까 검증은 됐어요. 근데 뭐 잘못 봤어. 660을.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가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는 과세매출 자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무조건 나오는 첫 번째 문제. 나는 전진, 상대방은 대박. 상품 팔고 거래 명세서다. 4월 5일에 계약금을 받은 게 있고요. 계약금 빼고는 하나은행 보통예금으로 또 받았대. 4월 5일에 전표를 확인하고 매입 매출을 확인해야 되니까 먼저 계약금을 얼마를 받았나? 선수금, 대박건축 82만 5천 원 받은 거 있네요. 자, 이제 확인했으니까 가봅시다. 매입 매출을 4월 7일자 11번 과세인 거 아시죠? 이제 11번 과세 매출 걸어주시고요. 수납장 100개 7만 5천 원, 750에 75만 원. 상대방 대박건축 전자는 발행할 거니까 빈칸. 자, 분계는 혼합으로 걸어놓고 여기서 상품 매출을 했는데 오늘 예전에 계약금 받은 선수금이 아까 얼마였냐면 82만 5천 원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하나은행 보통예금으로 다 들어왔다 그랬지. 그게 얼마야? 742만 5천 원. 여기서 보통예금에 누구 걸어? 하나은행. 자, 이제 해보니까 알잖아. 그치? 은행 잔액을 무조건 물어보잖아. 이게 잘못 들어가면 뒤에 무조건 조회할 때 100%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거 문제 푸시면서 이게 유념하시고. 자, 전자 발행하고 전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행 메뉴 들어가서 지금 현재 날짜가 4월 7일이죠. 자, 빛의 속도예요. 선택한 다음에 전자 발행해서 확인 버튼 누르고 발행하시고 전자 아카데미 들어가서 로그인한 다음에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누르면 끝나. 성공. 한 번만 확인합니다. 매입 매출에서 조회 버튼 누른 다음에 전자 발행이라고 메시지가 반영됐다면 100% 성공했어요. 자, 끝이요. 두 번째. 매입 거래래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그럼 받았다는 얘기죠. 상품 매입을 한 거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고요. 돈은 나중에 줄 거고요. 매입 매출 느래요. 가장 기본적인 과세 매입이죠. 자, 5월 12일자에 51번 과세 매입 걸어주시고 욕실 거울 300개 35,000원 1050에 105만원 거래처는 한별 거울 전자입력 찍어주시고 분계는 외상이니까 혼합 걸어도 수정사항 없고 외상 걸어도 되겠죠 이건 절대 뭐 손댈 게 없으니까 그치 끝나버렸네 전자입력 거는 거 확인하시고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매입 거래 이번에는 계산서 받았대. 학원은 면세 사업자거든. 근데 보니까 세법과 관련된 교육을 회계팀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주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럼 이 회사는 무슨 비용이 나가는 거야?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나가는 거죠. 자, 5월 31일자에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받은 매입의 유형은 매입 중에서 면세 매입이잖아요.
53번. 교육만 적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수량은 2개. 하나는 하나당 15만원. 30이 나갔고, 학원은 수수학원이고, 전자인 거 맞고, 전자인 거 맞고, 결제 방식은 외상이네요. 자, 외상이면 외상 걸까?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외상 걸잖아? 그러면 상품에 대한 외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걸려. 이거 외상 매입금 쓰면 안 되죠. 이 비용의 이름이 교육훈련비잖아. 그러면 대변에 외상이긴 하지만 주된 매입 채무가 아닌 미지급금이 걸려야 되죠. 근데 안 바뀌어요. 커서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쵸? 혼합으로 바꿔. 다시 해야죠. 자, 이 자리는 교육훈련비가 들어가고 대변의 미지급금은 내가 넣어줘야 되고. 미지급금이 걸리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횟수로. 외상 매입금의 뭐 중요성 이런 것보다 미지급금이 걸리는 경우의 수가 많죠. 상품만 매입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4번. 매입을 했는데 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고 부가세가 있고요. 내용은 제습기고요. 자산으로 처리하래. 제습기니까 비품이겠지? 비품이니까 자산 잡으란 뜻인 거죠. 자, 결제반 일자는 6월 8일. 카드 결제했는데 부가세가 있어. 매입세 공제 당연히 돼. 카가 매입. 카가 매입이고요. 결제는 우리 카드로 했대요. 제습기.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보니까 88만 원이야. 포함해서 짠 하면 88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죠. 결제는 어디다가 했는가? 어디다 했는가? 행복전자. 전자 아니죠. 자, 여기서 카드 결제했으니까 뭐 걸어도 돼? 상품이 아니니까 뭘 걸어도 돼? 카드를 걸면 미지급금과 카드 거래처가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상품이 아니어서 카드 건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바꾸면 돼요? 비품 걸어주면 되죠. 그쵸? 제습기. 고정자산 등록은 하라는 말 없었고. 자, 이제 5번입니다. 매출거래. 신용카드고 부가세가 있어요. 개인 소비자에게 상품인 욕조를 팔았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결제 방식이 얘가 결제받았고 나는 카드 결제가 남았지만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을 처리하지. 매출과 관련된 채권 카드 거래니까. 자, 그러면 카드 과세 매출을 거세요. 이런 얘기네요. 날짜는 6월 23일이고요. 자, 매출 중에 카드 발행했지? 부가세가 있지. 매출이지. 17번 카가 매출. 맞죠? 자, 카드사가 어디입니까? 국민카드사. 눌러서 국민카드사. 짠. 여기다가 뭐 상품이라 해도 되고 고급 욕조라 해도 되고 얼마인지 볼게요. 605만 원이 포함이니까 나누면 550, 55만 원 자동으로 분리됐죠. 아까 보니까 남효선한테 팔았더라. 아, 남효선 나 알고 있는 애 같은데. 네, 전자세금 계산서는 아니고요. 여기서 카드 결제했잖아. 근데 여기서 카드를 봐오면 원래는 미수금이 걸려야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매출일 때 카드를 걸어도 외상 매출금이 걸리게 세팅해놨어. 왜냐면 카드 결제를 상품 팔 때도 많이 하거든. 상품 매출 계정 맞죠? 상품 매출에 대한 채권이니까 외상 매출금 맞죠?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사 바뀌어야 되죠. 완벽하게 걸렸죠. 퍼펙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치? 근데 헷갈리시면 내가 직접 분개하셔도 돼. 결국은 답은 맞아야 되는데 입력할 때 이 분개 유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이 회계 처리나 답이 그때그때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고려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6번 갑니다. 언제나 6번은 부가세 신고서랑 관련된 어떤 장부에 반영하는 거야. 마감하는 문제. 자료 설명 1번. 일기 예정 부가세 과세 기간에 대해서 입력이 돼 있대요. 그럼 언제 입력이 돼 있다는 얘기인 거야? 3월 31일에 입력이 돼 있는데 3월 31일에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래요. 그러면 과세기간에 대한 입력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지? 신고서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신고서를 열으란 뜻이야. 시사하구만. 1월부터 3월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서요. 자, 이렇게 여셨죠?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내가 회계 처리해야 될 숫자들을 좀 찾아봅시다.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얘가 끝이지. 얘가 끝. 요거 가지고 볼게요. 그러면 안 보여서 자, 우리가 부가세 매출세액은 얘라고 그랬잖아. 부가세 매출세액의 끝 요거. 그 다음에 부가세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한 금액은 얘.
얘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중에 마이너스네요. 환급이네요. 안 보이네? 환급이네. 환급. 자, 그럼 분개할 때 항상 예수금은 차변에 오고 대변에 대급금이 오는 거예요. 원래 예수금은 2,871만 8천원. 대급금은 3,143만 5천원. 선생님,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이 왜 없나요? 물어보면. 예정신고 때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없으니까. 그냥 요것만 받을 건데 지금 차변에 뜨죠. 그러면 얘는 내어 돌려받아요. 돌려받죠? 미수금 쓰란 얘기죠, 지금. 미수금. 자, 답은 찾았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없으니까 예수금 죽이고 대급금을 죽이는 분개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문제 보니까 어디 세무서인지 거래처 코드를 넣어주래.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어딘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회사 등록에 들어가면 내가 무슨 회사죠? 내 회사 거잖아. 나는 지금 어디 세무서하고 관리하고 있어? 서대문 세무서. 그럼 나는 서대문 세무서를 걸어야 되는구나. 아하. 어디다 넣냐? 일반 전표. 언제 넣냐? 3월 31일자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죽인다. 왜 죽이냐? 3개월 치니까. 대변에 대급금도 깐다. 다 까고 나면 낼 거, 돌려받을 것만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돌려받을 세액이 생겼어. 근데 어디 세무서인지 알아. 난 서대문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거든. 금액은 2727 땡땡땡. 대차 맞는지 한번 보고. 맞아? 응. 이렇게. 자, 이렇게 좀 해봤어요. 하다 보면 속도는 좀 빨라지겠죠. 저 지금 엄청 빨리 했네요. 너무 빨리 했나요? 죄송해요. 근데 좀 속도를 내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뭐 주구장창 해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 푸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까지가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회계 처리고 늘 같은 패턴. 결산 문제는 1, 2, 3번인데 2번하고 3번은 얘는 자동 결산, 얘는 잉여금 해가지고 돌리기만 하면 되고요. 1번만 수동.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기간이 경과된 이자가 미지급된 금액으로 78만 6천 원이 있대. 뭐 하라고? 잠깐. 결산 12월 30일자 열어놓고. 뭐 하라고 도대체? 뭐 하란 얘기냐면 장기 차입금은 아직 갚을 날은 안 됐어. 그러나 계속 이자가 붙고 있어. 그 이자가 지금은 지급이 안 됐지만 나중에 갚을 때 나갈 거야. 그러면 이 78만 원이 뭐란 얘기인 거야? 단기분 이자. 단기분 이자 어떻게 하라고? 단기분 이자 비용으로 잡아. 그리고 미지급된 비용이나 잡으면 되잖아. 왜 화내? 그러면 미안해. 이자 비용 잡고 미지급 비용 잡고. 왜냐면 단기분 귀속된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야만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기간 손익을 계산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니까. 이 짓을 왜 하냐?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자 비용을 미지급 비용으로 잡으란 뜻이에요, 결국에. 근데 이렇게 좀 심플하게 문제를 주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복잡한 거지, 그치? 미지급 비용 잡아주시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기마상품이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땡큐죠. 합계잔액, 결산자료 입력이 들어가서 엔터 무시. 기마상품 재고액 난에 2,500을 넣고 넣으면 매출원가가 281 62만원. 전표 추가. 그리고 일반 전표에 들어가서 한 번만 보면 281 620이 매출원가로 발생. 세 번째. 잉여금 처분 확정하세요. 네, 해볼게요. 이제 외워서 하는 거야. 처음에는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당기순이익을 대략 보고 2하나 5. 잉여금을 열어서 아니요. 2하나 5. 들어왔어? 여기다가 날짜를 넣는다. 단계권을 23년도 0223, 전년도권 22년도 0223. 넣고 어떻게 해요? 전표 추가. 짠. 그러면 일반 전표에 이런 식의 전표들이 막 붙죠. 전표가 있어야 장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막 누른다고 그래서 이게 누르는 게 뭐냐? 분계 만드는 거야, 분계. 분계가 없으면 회계는 어떤 것도 장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분계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누르는 이유는 분계해달라고 하는 거야. 분계를 못하니까. 자, 여기까지가 결산을 수행하신 거예요. 와, 끝났네.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 문제 풀어야 돼. 이제부터 푸는 거야. 자, 실기 70점 맞추러 갑시다. 자, 1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회사 등록을 조회해서 열어봅시다. 회사 등록 메뉴를 열어보래요.
아, 알았어, 알았어. 문제인지 알아. 아까 우리가 전진바스 못 얻잖아. 여기서 찾는 거야, 이제. 옳지 않은 거. 1번. 관할세무서는 서대문이다. 맞다. 대표자 이름은 전영률이다. 맞다. 주민번호는 78이냐, 71이냐. 71이지. 78은 내가 수정하기 전이었죠. 자, 마지막.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이거 맞아요? 어떻게 알죠? 추가 사항을 눌러서 확인해야지. 자, 틀린 것은 3번. 이해되세요? 이거 앞부분에 이거 회사 등록에서 수정하지 않고 이거 답 찾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입력하고 확인하면서 답을 찾는 거야. 이거부터 막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지? 머리 쓰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얘기야. 회계시험이잖아. 그치? 자, 두 번째. 분계장을 줘야 하래. 별거 다 줘야 하네. 분계장을 줘야 하시오. 8월 5일자를 줘야 하래. 알았어. 가지급금과 관련해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래요. 가지급금의 거래처 코드가 몇 번입니까? 김상수를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 입력한 거. 근데 거래처 코드 입력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5자리 숫자를 모두 다 기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기재하시면 돼요. 뭐야 이게? 다양한 장부를 열어서 헷갈리게 할 뿐이지 별건 아니잖아. 자, 13번 문제. 거래처 원장을 열어주시고요. 네, 1월 말에요. 네, 그러면 1월 30일까지 장기 대여금 중에 각각의 거래처별 잔액. 아, 다 열어? 다 열어? 오케이. 대한마켓 250, 한국총판 350, 햇살유통 200인데 250 틀렸고 담비물류 400. 얘가 틀렸네. 답은 햇살유통 3번이 틀렸습니다. 네, 잘했어요. 14번. 네, 거래처 원장을 열어서 6월 말 외상매출금 99601의 국민카드사 잔액 찾으래요. 잔액 얼마입니까? 605만 원. 답은 605만 원 됐습니다. 15번 11월 말 여유빌딩의 임차보증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거래처 원장 줘야 하는 거예요. 자, 11월 말로 줘야 하시고요. 임차보증금 줘야 하시고 여유빌딩이 07001에 7002. 자, 여유빌딩에 걸려있는 임차보증금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줘야 되는데요. 맞아요? 네. 2천만 원 줘야 되는 사람은 맞아. 아까 우리가 여유빌딩한테 보증금 중에서 2천만 원 얼마 돌려받았지? 5천만 원 돌려받은 거 있었지. 그럼 그 5천만 원 돌려받은 거랑 2천만 원이 또 있었나 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입력한 사람들이 이미 해놓은 거야. 잔액이 5천만 원이 줘야 됐다는 얘기는 아까 임차보증금 중에 얘한테 돌려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됐을 때 이 잔액이 일치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대충 풀다 보면 느낌이 오죠. 자, 16번 문제. 총계정원장을 줘야 하세요. 오케이. 총계정원장. 4월부터 6월 중에 상품 매출이 가장 많았던 월은 몇 월입니까? 이랬는데 4월부터 6월은 내가 선택해서 이제 줘야 하는 거야. 다른 거 보지 말고 요 세 달 중에서 가장 많았던 달은 몇 월입니까? 이게 제일 많죠? 그럼 답이 몇 월이에요? 4 이렇게 하면 되지. 월은 입력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숫자만 입력하는 거니까. 17번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서 3월 말 현재 미수금 잔액이 얼마니? 미수금 얼마입니까? 8717000. 답은 8717000. 18번 문제. 5월 말 현재. 짠. 5월 말 현재. 상품은 얼마가 잔액이냐? 상품. 얼마죠? 167 20만원. 여기요. 167 20만원. 18번.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서 8월 말 현금 잔액 얼마니? 현금 잔액. 얼마죠? 40 8 잠깐만. 8월 말 얘인데요. 제가 지금 얘가 이제 이걸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아니야. 답이 4천. 나 틀렸어. 제가 일부러 틀린 건 아니고요. 제가 틀리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앞에 금액 중에서 하나 제가 잘못 입력해서 보여드리려고 나름의 좀 고심을 하고 한 건데 답이 이거래. 그럼 얼마 차이 나요 지금? 2만 원 차이 나죠. 자, 2만 원 차이 나는 거를 제가 한번 가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요. 현금과 관련된 거래가 일어나는 문제를 푸실 때 제가 8월 5일에 이 가지급금 정산하는 문제 있죠?
이거 잠깐 열어볼게요. 제가 아까 실수했다가 그냥 뒀거든요. 일부러 틀렸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현금을 제가 5만 원이 들어온 걸로 했는데 사실은 여비교통비가 얼마인 줄 알아? 43만 원. 여러분 아셨을 거야. 선생님이 틀리고 있다. 저 강사가 미쳤구나. 그러놓고 막 넘어가는구나. 제가 아까 틀린 걸 봤는데 뒤에 연결되는 문제를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그냥 후딱 넘어가 버렸어.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서 5만 원이 현금이 들어온 걸로 걸었기 때문에 지금 합계잔액시산표에 현금 잔액이 40475가 된 거지. 난 틀린 거야. 앞에 그 전표 때문에 이 문제가 틀리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수정해 볼게. 찾았어. 얘는 43만 원이고 얘가 7만 원이었던 거야. 내가 이거를 틀렸단 말이야. 이제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조회했어요. 그러면 40495-790. 이렇게 앞에 내가 전표가 틀렸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틀렸다기보단 뒤에 연결이 될 때 현금과 관련된 잔액을 조회할 때 그 금액이 잘못된 내가 입력한 대로만 줘야 되니까 정확한 정답과 거리가 있는 답으로 줘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9번에 현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회했습니다. 답은 결국 4,049만 5,790원. 제가 사실은 아까 틀렸다가 바로 지우려다가 뒤에 연결되는 걸 한번 이따가 봐야겠다. 그리고 일단 남겨놨는데 여기서 요와 관련된 문제로 나왔네. 그게 여비교통비나 가지급금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금 잔액에서 이 문제를 찾을 수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요. 20번 문제. 10월 말 잔액을 조회하신 다음에 단계대여금 잔액이 얼마네요. 단계대여금 잔액 3,300 나오나요? 네, 맞아요. 자, 이제 21번 재무상태표를 조회해보래요. 12월까지 조회해서요. 지금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떴어? 이거 왜 떴는지 알아? 큰일 났다. 왜 떴냐면 아까 우리가 손익계산서 마감해가지고 돌렸잖아. 아까 제가 여비교통비를 여비교통비에서 2만 원이 잘못된 채로 마감을 했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 손익계산서를 다시 열고요. 결사 다시 하시면 되니까 다시 열고요. 이익잉여금을 다시 조회를 하셔가지고요. 다시 조회하셔서 다시 날짜 넣고 전표 추가하시면 돼요. 삭제하고 다시.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다시 열면 이제 대차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실수를 내가 찾았다면 근데 시험 볼 때 찾기가 힘들지. 혼자 푸는 거고 답은 모르잖아. 그리고 나는 이걸 그냥 쭉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이게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지. 그 다음에 여기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동부채를 갖다 놓으시고 외상매입금 223 888 300원 맞고요. 미지급금 415 653 맞고요. 예수금 1387 맞고요. 선수금 440인데 52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21번에 틀린 답은 4번. 자, 22번 재무상태표를 조회했을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조회하세요. 조금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349 425 349 425 방금 전에 제가 이걸 수정하지 않으면 2만 원만큼 틀린다. 왜냐면 여비교통비랑 현금이 틀리니까 2만 원의 차이가 생기니까 제가 맞게 돌려서 이것도 지금 현재 맞고 있는 거야. 큰일 날 뻔했죠? 자, 23번 손익계산서를 조회하시고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계정과목별로 금액이 맞는지 보래요. 단기 거 급여는 28260 맞죠? 그 다음에 복료생비는 1539만 2900원 맞고요. 여비교통비는 170인데 180으로 되어 있네. 틀렸고 교육훈련비 108만원 108만원 맞고 그럼 틀리게 설명된 것은 3번 여비교통비. 얘가 틀리게 답이 조회됐습니다. 24번 또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영업의 비용 찾으래. 영업의 비용 여기 있네요. 1455만 5천원. 맞나요? 1455만 5천원. 찾았습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조회해서 원에 3만원이 초과되는 거래분 중에 12번 여기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거죠? 15만 5천원. 입력한 대로. 자, 26번 1기 확정 신고 기간을 열어주세요. 자, 신고서를 열어줄게요. 1기 확정이면 여러분 4월부터 6월이죠. 자, 이 중에
과세 중에, 자, 따라가는 거야, 이제. 과세 중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게 1번 난이래. 이거야, 이거. 과세 중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1번 난의 과표는 얼마니? 이게 과표라고 그랬지? 이 라인에 있는 게 과표인 거예요. 답은 3,560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매출세액이고요. 과세 표준은 요거, 매출세액은 요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27번 1기 확정 신고 기간 중에 여기요. 똑같아. 이 기간 중에 14번에 여기 14번. 14번에 뭐가 또 있대. 그럼 더블 클릭. 42번. 여기 세액이 얼마니? 세액은 요거야. 그럼 답은 8만 원. 고정자산과 관련된 매입에 대한 세액 8만 원. 여기서 이제 고정이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이게 고정자산을 말하는 거야. 요거. 세액 8만 원. 이렇게 해서 이 금액에 뭐가 있다. 그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서 1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까지를 열어서 이번에는요. 전자 매입을 열어보래요. 그 매입이면 아래죠. 아래. 자, 아래. 전자 매입 세금 계산서의 매수. 자, 매입 세금 계산서 중에 전자랑 전자가 아닌 거 있는데 전자 매입 세금 계산서 중에서 매수. 전자 매입 세금 계산서 매수. 13장이죠? 전자가 아닌 거 몇 장이에요? 이건 한 장. 종이를 말하는 거지. 자, 계산서 합계표 조회.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밑에 있는 거야. 1기 확정 4월, 6월. 전자 매입 세금 계산, 전자 매입 계산서의 공급 가액. 자, 일단 매출 말고 매입 계산서 중에 전자 중에 공급가액. 전자의 공급가액 얼마입니까? 58만 원. 58만 원. 전자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전자가 아닌 거는 요 밑에 있죠. 16만 원짜리. 전자고 아니고 상관없고 토탈을 말하면 74만 원이지만 얘는 전자. 얘는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입니다. 예적금 현황. 맨날 들어가죠. 예적금 현황. 10월까지 조회하래. 10월까지 조회해서 오른 거. 국민은행 보통예금부터 봅시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336-689-400원. 맞고요. 그럼 답 1번이네? 뭐야. 아유, 진짜. 짜증나려고 그러네. 그치? 336인데 366을 해놨어? 에휴, 그제 같은 이라고. 자, 기업은행 보통예금 2,551만 5,350원. 아, 자세하게 봐야겠구나. 신한은행 보통예금은 5,000인데 7,000 틀렸고 하나은행 보통예금은 33인데 41 틀렸고 그치? 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게 숫자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네. 양아치구만 이거. 됐어. 여기까지가 62점 점수를 여러분 가져가신 거야. 획득.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다 전년도 거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전년도 부채총계, 자본총계를 찾아봅시다. 아이고야, 너무 많다, 그치? 할 수 없지 뭐. 재무상태표 전년도 중에 부채총계. 부채총계는 적어 놓으세요. 1, 2, 5, 49만 원. 그 다음 자본총계. 자본총계는 조금 더 올려서 자본총계 여기에요. 434, 140, 000. 나눈 다음에 곱하시면 100분율을 곱하시면 몇 퍼센트 나오냐면 28% 나올 겁니다. 자, 이제 32번이요.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매출원가에서 매출액을 나누래요. 자, 매출원가는 얼마죠? 160. 매출액은요. 254. 그럼 160에서 254를 나누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나?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나누시면 한 62% 나올 거예요. 답은 3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계산기를 두들겨서 답을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이 해보시고 저는 과정을 설명드린 거예요. 마지막에 31번, 32번은 항상 4점씩 2점이고요. 8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앞에 문제가 연결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입력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다 전기 거 가지고 가는 거니까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 단기분이 아니라 전기분 자료만 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단기 거 가지고 하면 답은 당연히
틀리게 나올 수 있을 거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 57회 기출문제, FLT 1급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난이도요. 난이도는 그래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평가 문제를 순차적으로 앞에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받아야 되니까. 저처럼 현금 2만 원 틀리는 순간 싹 틀리는 거죠. 두 문제는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거 고려하시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